쇼핑몰이야. 영화관이야. 와, 엄청 크다. 예진 씨는 어디 갔지? 정선 씨. 여기 있었어요?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그래요? 찾아왔어요? 여기가 쇼핑센터인지 영화관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일단 표는 티켓? 뒤쪽에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와, 차키 너무 이쁘다. 이런 거 우리 조카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저는 좋아해요. 미키 마우스다. 귀여워. 옛날 엄청. 영화예요?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기뻐서 모르는 여자와 키스했다는 사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이건 요즘 어벤져스 이 시대의 이거. 영웅들이 다 모여서 지구의 스파이더맨. 악당을 물리치는. 하나, 둘. 괜찮은데. 이거 잘 나왔다. 요즘에 이 영화가 바로 예매순위 1위라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요즘 대세 배우 송중기 씨, 이분 때문에라도 이 영화 꼭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도 바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영화인입니다. 아, 그래요? 송중기처럼 멋진 배우일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영화와 함께하는 멋진 주인공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고즈넉한 풍경의 한 대학교에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에서 톱질 소리가 나는데 공사 중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건물 안에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니, 실내에 집을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요? 우리 영화 세트요. 영화 세트요? 여기가 그 사랑의 선물에 나오는 서성이인의 집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김규민 감독인데요.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데뷔 6년차 영화 감독입니다. 여기가 주방 부분이고요. 여기가 주방이고 네. 보시게 되면 지금 근데 구멍을 왜 뚫어 넣으셨어요, 이거? 촬영 때문에 찬장으로 막을 거니까요. 촬영. 이거 영업 비밀인데.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감독들이 무대 장치를 직접 만들진 않잖아요. 제가 살았던 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겁니다. 방해도 없죠. 예. 왜 본인이 집을 모티브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모니카 집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잘 아니까 만든 거. 이번 영화의 절반 이상을 촬영하게 될 무대는 3일에 걸쳐 세워졌습니다. 벽지. 아까 팔리지 않는 것들 중에 지금 골란 게 이게 네. 간지를 북한이 배경인 만큼 벽지까지도 세심하게 고릅니다. 시장님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이 벽지 있다. 아, 이거 좋다. 예. 이거 맞지? 네, 예. 천정이 그걸로 하고. 이건 장판. 장판 괜찮은데요? 예. 미사 안 발라야 돼. 김규민 감독 아주 꼼꼼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예. 뭔가 내뱉은 거에 대해서는 꼭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마무리점을 찍으시고. 여기는 이제 하지만 이런 김 감독도 처음부터 영화 감독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배우가 돼서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북한의 참상을 좀 세계에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럴 거면 감독을 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배우는 대본을 읽는 사람이지만은 감독은 대본을 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고 싶다고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김 감독은 영화 국경의 남쪽 조감독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후 탈북 과정에서 엇갈린 부자의 운명을 그린 영화 크러싱의 조감독도 거쳤고요. 영화 타짜에서는 북한 사투리도 가르쳤다면서요? 네. 그리고 6년 전 탈북민 출신 영화 감독 최초로 첫 장편 영화를 선보였는데요. 겨울나비라는 영화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난 누구랑 살라고? 안 돼! 엄마, 이거 밥 아니야? 김 감독이 특별히 고난이 행군 시절을 배경으로 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시대고 또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목격했던 사건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몇백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죽었대요. 불쌍하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사실은. 6년 만에 두 번째 영화를 찍게 된 김규민 감독. 겨울나비의 후속작인 사랑의 선물 촬영이 바로 이 무대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아니, 그런데 정선 씨 뭐 하는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한국에 와서 도배기농사 자격증을 딴 여자 아닙니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두 팔을 걷어붙였죠. 뭐 제대로 한몫하시는데요? 우리 한기자님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 붙이는데요. 제가 이 흘리는 땀방울만큼 저기 감독님 영화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정선 씨처럼 든든한 지원군들 덕분에 뭐 일이 척척 진행되네요. 못 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끝냈어요. 감독님 힘들어요. 죽겠다. 저 타시죠.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어딜 가시는 거예요? 감독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소품 빌리러 가는 겁니다. 북한 관련된 영화들 찍으면서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장소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찾아야 되니까요. 그게 제일 어려웠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날 갔다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 북한틱 한 곳을 찾아서. 여긴 영화 소품들을 대여해주는 창고인데요. 수천 점 소품들이 쫙 진열된 창고만 4개나 되더라고요. 와, 소품들이 저렇게 많아요? 네, 특히 여긴 다른 데 없는 북한 물건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북한 술병. 따바리. 있는 거. 이거 물동이일 때 네. 이게 필수거든요. 저 엄청 많이 물 입고 다녔어요, 이거. 하긴 북한 소품을 고르는데 김 감독만한 적임자가 없겠네요. 근데 전 뭐예요? 어머, 이거 가져가도 되나? 뭐 진짜 돈 같아요. 예? 어우동이요? 이게 오우동 아니에요? 정말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소품들까지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내가 요만한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단초가 이 라디오 채널하고 TV 채널 다 고정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왜 고정하라고 이제 궁금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듣게 된 게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된 거죠 이제. 김 감독을 한국으로 이끈 라디오부터 북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줄 보물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 스피커 이런 거 찾을 때 보물 찾은 기분이 들었어요.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할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제 영화 본 사람들이 이제 박수치고 감격해하고 좋아할 때죠. 정말 요만하거든요. 그 제 이름 석자가 올라가는 게. 근데 첫 작품 연출부 막내 했을 때는 그거 이게 타이틀이 쫙 연출부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가 참 행복, 감격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울 근처에 영화 세트장이나 소품 창고들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북한 소품이 저렇게 많은 창고가 있다니까 진짜 놀랐어요. 네, 한국 영화 중에는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태국기 휘날리며 같이 1000만 명이 본 영화도 있고요. 또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영화 공조도 남북 간의 합동 수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영화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야 하는 거잖아요. 한국 상업 영화를 한 편 만드는데 평균 500만 달러나 든다는데 재미 위주의 상업 영화도 아니고 북한을 소재로 하는 거라서 이 김규민 감독님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영화의 취지나 내용에 공감하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후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크라우드 펀딩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영화나 공연, 전시 같은 예술 분야의 창작자가 자신의 기발한 소재를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대중이 그 정보를 보고 마음에 들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거죠.
인터넷 사회 연결망이 크게 발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모금 방식인데요. 요즘에는 환경운동이나 봉사활동까지도 이런 모금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김규민 감독도 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인터넷 후원을 받아 이번 두 번째 영화 제작비 3분의 1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창작하는 사람의 능력과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꿈을 펼치고 또 좋은 영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도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예술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재능이 있는 분들이라면 김규민 감독처럼 이런 통로를 잘 활용해서 상상만 하시던 일들을 현실로 일어나가길 바랍니다.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두 번째 영화를 찍게 된 김규민 감독. 그럼 이번에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영화 사랑의 선물 첫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며칠 뒤 김규민 감독의 영화와 관련된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 하나뿐인 아들 나 부럽지가 않게 장가 보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아, 배우를 선발하는 오디션 현장이네요. 네, 2명의 배우를 뽑는데요. 꽤 많은 배우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요즘 국경 좀 다니더니 좀 많이 벌었나 봐. 그냥 그럭저럭. 저 버러지 같은 새끼 하는 느낌으로 좀 봐주세요. 이 새끼들까지 몽땅 감기. 김 감독, 배우들의 연기를 아주 섬세하게 주문하는데요. 이들이 맡게 될 역할이 뭔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면접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주조연급들입니다. 우리 영화를 끌고 가는데 대신 이제 악한 쪽의 라인에 서 있는 주조연급들입니다. 배우까지 결정되고 드디어 김규민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사랑의 선물 첫 촬영 날입니다. 저도 영화 현장도 배우고 응원도 할 겸 촬영장을 찾았는데요. 아, 감독님 또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세트장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어머, 제가 도배 한 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와, 신기하다. 우와, 정말 정선 씨가 며칠 전에 도배한 그 벽 맞나요? 그러게요. 몇십 년 전으로 시간 여행한 것처럼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기신행이라고 엄청 고생하셨겠는데. 장군님 식사. 소품도 우리 북한에서 보던 그대로라서 옛 생각도 나고 정말 신기했어요. 오, 식장도.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연출한 덕분에 영화의 완성도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북한 부엌을 그대로 옮겨놓은 줄 알았어요. 막 그을은 것처럼 계란자가 있고. 이번엔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줄 영화의 꽃 주인공들을 만나봤는데요. 무슨 역할이세요? 네, 전 인민군 장교 출신의 상위 군인으로 퇴역한 김강호라는 역할입니다. 되게 이 시나리오가 보편타당했어요. 이건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고. 감정선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나타나 있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 3분 전! 아니 여기 걸려 있겠지. 모든 제작진이 잔뜩 긴장한 가운데 김규민 감독의 섬세한 연출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일단 좀 낮은 눈높이를 낮춰야 되니까. 자, 됐나요? 예, 할게요. 스탠바이. 카메라. 롤. 7, 하나, 둘. 액션. 이 영화는 영예 군인이 된 아빠와 딸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엄마의 비극적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감독도 그렇고 다들 감정 몰입이 참 대단한데요. 컷. 컷.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입니다. 다른 데 무슨 문제 없나요? 네. 발사증 보냈어요. 어떠세요? 오케이. 넥스트 준비하세요. 오케이, 실신. 입사증 보는 소정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몇 컷 하는 건가? 처음에는 수리는 아마 나중에 되면 똑같은 게 계속 나와. 잠시 쉬는 시간. 이번엔 제가 의상 감독으로 활약했는데요. 소년단 상징인 붉은 넥타이네요. 이 친구는 아역 배우인가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영화에 나오네.
크러싱에 나옵니다. 예. 감독님하고 무슨 사이야? 가족 사이죠. 무슨 사이죠? 우리 큰딸입니다. 출연료 얼마예요? 출연료 아빠가 9대 1인 거 알지? 아빠가 9, 네가 1. 어떨 것 같아요?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나 이래며. 그래서 밥 굶었어요? 많이 굶었어요? 아, 그럼 각오 한마디. 어떻게 할 건지. 화이팅. 응? 아빠 잘할게요. 여기다가. 아빠 잘할게요.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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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들이 있다. 인권 영화라 예산도 적을 텐데 딸이 출연해준 게 김 감독에게 큰 힘이 됐겠어요. 네, 연기도 어찌나 당차게 잘하는지 11살인 꼬마 배우가 아주 열연을 하더라고요. 너 연필 안 깎아? 왜요? 이제 연필 정도는 네가 깎아야지. 아빠가 언제까지 네 연필 깎아줘? 10 하나 액션. 촬영에 집중한 김규민 감독을 보니까 정말 영화에 완벽히 빠져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네요. 사실구가 이렇게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열혈 지지자인 바로 이분 덕분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찍어서 아빠가 뭐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런 기대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단지 아빠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나도 탈북자로서 아빠가 솔직히 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동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내조가 있다면 한국에서 영화 감독으로 성공할 날도 머지않아 보이네요. 성공의 척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게 성공이라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뭐 저는 제 하고 싶은 것 하고 있고 영화 찍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화가 세상 사람들한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그날 그곳에서 죽어간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전하고 싶다는 김규민 감독. 두 번째 작품도 관객의 마음에 오래 남는 좋은 영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와, 아까 이 무대를 지을 때는 감독님이 굉장히 친근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촬영 현장에서는 뭐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엄청난데요? 네, 영화 감독은 많은 제작진을 지휘하고 또 짧은 시간에 최고의 장면을 뽑아내야 하잖아요. 게다가 감독님이 직접 보고 겪은 북한의 현실을 표현하다 보니 감정 몰입도와 집중도가 정말 굉장하시더라고요. 네, 김 감독의 부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 북한 현실을 담은 이런 영화는 사명감 없이는 만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돈을 생각하면 이 상업 영화라는 더 쉬운 길도 있잖아요. 네, 사명감 하나로 힘겨운 길을 가고 있는 김규민 감독. 저도 같은 탈북민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을 넘나드는 코믹 액션물, 북한식으로 말하면 재미있는 화해곡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요. 유쾌, 상쾌, 통쾌한 김규민표 화해곡을 보게 될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은행원의 이야기로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김규민 감독. 그가 자유롭게 꿈꾸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희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희망을 담아 전해드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